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7월 달이죠.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 스타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만기를 좀 앞두고 주식시장에는 좀 다양한 현상들과 다양한 좀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제가 시장을 좀 분석을 했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특징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세분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분하다. 그리고 구체하다. 옥석 가리기 장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옥석 가리기. 그죠? 옥석 가리기. 그래서 종목 장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그리고 옥석 가리린다는 얘기는 뭐 업종이든 실체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잘 구분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었을 때는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되죠. 옥석을 가릴 필요도 없고 종목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 예를 들면 투매장 같은 거. 요때 투매 1440에서 막 이 대규모 신용 물량이 동반됐던 요 시점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좌가 늘어나는 구간이거나 손실이 회복되는 구간이죠. 저점 매도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투매장세니까. 그죠? 1450대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740은 기본 회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래서 중간에 그냥 가만히 있고 쓸데없는 매매하지 말고, 그죠? 10조 벌던 시장의 밸류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840도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 1920도 이야기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인가요? 2040, 2050, 그 다음에 아래쪽 2060, 1980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각각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시총을 이야기하거든요. 값어치, 가치, 밸류의 어떤 위치인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가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지 또는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기대감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인지 이런 걸 좀 나누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세분화하고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구간은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그 기업이 있으면 이제 본질적인 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소나 말이나 다 같이 올라왔던 이런 주식 구간, 횡보 구간에서 그냥 웬만한 주식들이 그냥 다 버텼던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이제부터는 얘가 진짜군. 얘는 별로네. 얘 별로니까 매도. 얘가 진짜군. 진짜인 주식도 조금 자금 더 싸야겠지. 별로인 주식 팔아서.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왜 그러냐면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 하고 갔잖아요. 동주와. 이번 주에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 방송에서 많이 비교해드리잖아요. SK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비르하고의 이 위탁 계약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3개월째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빅사이클의 중심은 제가 바이오 제약이라고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차라리 이걸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을 차라리 들고 있다가 얘네들이 조정이 났을 때 다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좀 드렸었죠. 저 변두리에 있는 주식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5G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메인, 그 다음에 순환 타켓을 노리려고 한다면 5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4월 달이니까 1개월 조금 더 다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월 10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1개월, 2개월, 이제 3개월째 접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과 5G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3개월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을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 정도를 이제 바이오 제약이 좀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좀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왔을 때 순환 타켓으로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5G.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어제 제가 배워야 산다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큰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전체적인 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유자분들이나 참고하실 분들은 전에 배워야 산다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제가 세분화나 구체화하려고 한다, 시장이. 그러니까 거품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섹터 내에서도.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2150선 정도 됐는데 2140에서 2150 구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060, 그 다음에 1980 이렇게 이제 열린 거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140에서 이제 2150 요 구간은 2020년도, 그죠? 2020년도 요 구간에서 2150 구간은 지금 어때하고 비슷하냐면 2018년도 밸류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수준에서의 주가 밸류는 반도체 실적이 이제 꼬꾸라지였던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구간이고요.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미중 문제가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됐던 구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코로나 악재가 하나 더 있죠. 불확실성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2018년도 밸류보다 더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니 때문에. 돈.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기대감. 7월 달부터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미국 쪽에서도 나올 거다.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죠. 돈의 힘에 의해서 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저는 현금 관리가 필요하다. 종목수 조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저희도 진단키트 들어가기 전에 바이오제약 공략했던 것들 이익실을 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수를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5G 종목을 비중을 더 늘리더라도 진단키트 이익실을 한 다음에 더 늘리지, 이 종목도 하고 저 종목도 한 다음에 또 뭐 낙폭주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머니에 의해서 받쳐졌던 흐름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거다에 대한 대비는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거 없으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다. 요때 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요때 당했던 사람. 요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현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방 쪽에 대한 뭐 빅스 상품에 대한 해지를 했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도 하고 그다음에 현금도 활용할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겠죠. 실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적으로 현금 관리나 그다음에 종목수 관리가 철저히 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2140에서 2150이 돌파가 되면 위쪽으로는 열려 있죠. 2240까지 열려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계속 전 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국내 쪽하고 해외 쪽하고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코로나 쪽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섹터를 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있을 거고,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2.89%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죠? 반등이 나왔어요. 같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이었으니까 코로나 보게 되면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음봉 마무리가 좀 됐죠. 그 다음에 크루전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카니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낙폭과대에 따라 기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피해주들은 같이 올라가든지 같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죠? 코로나 수혜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오히려 이 주식은 약간 차익 매물들이 나왔네요.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잠깐 쉬는 흐름이 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연속으로 이제 양봉이 4개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계속 보입니다. 물론 변동폭 자체가 뭐 크진 않죠. 2%, 3% 내외 정도의 흐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오 제약에서도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암젠 같은 거. 똑같은 바이오 제약인데 암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화항체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CDM하고 CMO 쪽으로 지금 되게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이 주식은 지금 유난히 강하죠. 그리고 똑같은 바이오 제약 쪽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화이자,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좀 제휴가 있긴 하지만 화이자의 움직임과 이걸 좀 내려드릴게요. 화이자의 움직임과 암젠의 움직임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도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별 재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누구는 올랐고 누구는 하락했고 그래서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이제 밸류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너도 나도 약간씩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 해외 쪽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코로나19 관련돼서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이 뭐 오늘 이제 점심시간 좀 넘어서 1시 넘어서 이제 정부 쪽에서 바이오제약 관련된 그 투자 그죠? 육성 관련된 이제 호재가 좀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그 마스크 관련된 이런 이슈가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키는 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보통 움직이게 되면 과거에는 뭐 20% 움직였다. 그럼 같이 비슷하게 20% 움직였다 이거죠. 근데 시젠 같은 경우가 16% 정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16% 정도 급등이 나왔고, 다른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면 랩지노믹스는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지만 얘가 한 15%에서 한 4% 마감이 됐고요. 오상자에는 한 3%, 바이오네아 같은 경우 한 6%. 그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동조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폭등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승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상승률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CJ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유럽 쪽 매출처, 유럽 쪽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가 이제 돌파가 된다거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다거나 이런 요인들에 빠르게 반응을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크게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이제 브라질 여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상승률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진짜 옥석을 가린다는 게 실적,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구차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을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압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보합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큰 변동폭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죠? 근데 변동폭을 높이는 주식들이 막판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R&A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주식 중 하나가 올릭스. 별반 움직임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말아 올립니다. 정부 쪽 관련된 이 육성한 이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슬라 쪽도 지금 백신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관련된 이 기업들 쪽으로 일부 매수가 확 들어왔죠. 전기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백신에 관심 있다라는 이런 발언에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는 타겟을 잘 보면 그 동안에는 SK 바이오팜 쪽으로 다 올인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갔었던 이 자금들이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잖아요. 그럼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조그만한 재료만 나오거나 조그만 모멘텀이 나오면 그쪽으로 싸준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바이오 제약이다 싶으면 다 사주는데 그게 아니라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묶인다든지 아니면 모더나 임상이 지연되거나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구체화돼서 나눠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면 되는 내용이고 기존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했을 때 뭐 제넥신이 하이루키 7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임상 진행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위탁 계약 맺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수주가 1조 7천억까지 나왔는데 그 수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4월 10일 날 비라의 위탁 계약이 나왔었을 때 이 독일 머크사의 이 모비우스 장비를 걔네한테만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신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담당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쏘죠. 근데 이런 거는 뒤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업체인데 받은 금액은 작년도 매출이 7천억밖에 안 나와서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 근데 지금 투자해야 되는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그걸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섹터에 대한 투자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제약이 됐든 5G가 됐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투자 포인트보다 한 발 앞서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정보의 어떤 이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징후를 주는 주식들 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변동성을 유발하니까 최소한의 현금 관리나 종목수 관리가 결국 이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들 좀 보게 되면요, 시젠, 그죠? 시젠이 지금 13만 2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죠? 아침 뭐 절대전략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감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동조화 신호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뭐, 그거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고, 이제 반대로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 돼요. 3조 4천억. 그죠? 3조 4천억 정도 되면, 지금 이 기업이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 컨센이 얼마 정도 좀 잡혀져 있냐면 4,400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4,400억. 4,400억으로 잡혀 있으면 3조 4천억이니까 84, 32.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한 8배수 정도 되는 거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서 인원수가 이제 적으니까 북미 쪽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 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어떤 단위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뭐 한 5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되지 않겠죠. 신고가에 갱신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기존에 늘어난 이 퍼센테이지 대비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면 20%씩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사망자의 수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숫자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전고점이 돌파되지 않으면 갇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CGN 같은 주식하고 같이 이번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온 주식들 가운데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4개 정도 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CGN 같은 경우가 치고 나게 되면 이제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그 CGN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쪽에 초점을 둔 이제 진단 키트 이제 대장이라 보면 되겠는데 얘가 분명히 가다 보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쉬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순환 타켓을 어디서 돌리겠냐 이거예요. 유럽 쪽 아니면 북미 쪽에서 수주를 받는 업체 또는 브라질 쪽으로 이 매출처가 잡혀져 있는 업체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랩지노믹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EDGC 정도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는 이 세 종목을 탑선으로 이제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 매트릭스는 이거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김빛나리 고수와 관련된 지분이 한 5% 있으니까 RNA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부각받을 때 다시 좀 치고 갈 수 있겠죠. RNA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그죠? 이런 주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도 이제 막판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거래소 쪽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쉬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죽을까 이겁니다. 전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격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8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한 중반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반등 나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잖아요. 죽을 거냐 이거예요. 아니요, 저는 박스권에 갇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에 갇힐 때 얘들은 거래소의 기준이 되지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코스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세의 어떤 출발을 알테오젠이 만들었기 때문에 5G로 치게 되면은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시세가 만든 다음에 옆으로 박스권을 만드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저는 또 다시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방송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린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99,000원대 이익 실현하고 나서 지금 다시 공략 타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하고 제넥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탑선으로 얘기했던 레오캠 바이오 그죠? 4월 달에 그 탑 3선으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들 종목들도 이제 저는 박스권에 갇혀서 올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거고 5G 가운데서는 서진 시스템 얘가 이제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무섭게 가죠. 이쪽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은 전 KMW나 그죠? 솔리드 이쪽을 공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제약, 진단 키트, 그 다음에 5G 정도가 순환 타켓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공략할 수 없는 시장처럼 막 시장이 뒤틀리게 되면 그때는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은 그 현금이 또 언제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전기차하고 이제 업종 대표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을 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 리스크 관리도 잘 하고 수익 관리도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